서울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그날 밤만큼은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비는 멈출 듯 멈추지 않고 도로 위에 잿빛 그림자를 깔아놓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은 빗물에 부딪혀 흐릿하게 번졌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하루를 견뎌낸 피로와 무관심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한아름은 젖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강남대로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밤 11시를 훌쩍 넘긴 시간, 그녀는 방금까지 카페에서 마지막 테이블을 닫고 나온 참이었다. 앞치마를 가방에 구겨 넣었지만 커피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손목은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한 탓에 욱신거렸고 허리는 굳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집에 돌아가야 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름이 사는 곳은 마포의 오래된 반지하 원룸이었다. 습기가 가득 찬 그 방에서 어머니는 몇 달째 병상에 누워 지내고 있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비와 약값을 생각하면 숨이 막혀왔다. 그래서 아름은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쪼개 살고 있었다. 지칠 대로 지쳤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웃었다.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바빴어. 그렇게 말하며 걱정을 삼켰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비가 오는 길을 걸으며 아름은 마음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번 달 월세, 밀린 전기요금, 어머니의 약값. 숫자들은 머릿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커다란 돌덩이가 되어 가슴을 눌렀다. 그때였다. 앞쪽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고급 세단대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고 그 순간 트렁크 쪽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다. 묵직한 소리를 내며 도로 위로 굴러떨어진 것은 다름 아닌 은색의 단단한 여행용 캐리어였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몇 번이나 굴러가다 인도 턱에 부딪혀 멈춰 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다. 하지만 곧 다시 각자의 휴대전화 화면과 우산 아래로 고개를 돌렸다. 서울에서는 이상한 일이 드물지 않았다. 아름만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캐리어 쪽으로 다가갔다. 캐리어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손잡이를 잡아당기자 팔에 힘이 들어갔다. 누군가의 물건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동시에 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지 의문이 스쳤다. 세단은 이미 신호가 바뀌자 속도를 내며 사라지고 있었다. 아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캐리어의 지퍼를 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숨이 멎는 듯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다. 비닐로 한 번 더 포장된 돈 묶음들이 층층이 들어있었고 그 사이에는 서류봉투와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집어들었다. 강지훈, 재원그룹 대표이사. 뉴스에서 몇 번 본 이름이었다. 젊은 나이에 IT와 금융을 아우르는 대기업을 일군 인물, 냉정하고 철저하다는 평으로 유명한 사람. 아름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자동으로 계산되기 시작했다. 이 돈이 얼마일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 그녀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액수라는 것만은 확실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것은 정확히 2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다. 아름은 캐리어를 닫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귀에서는 빗소리와 함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다. 이 돈이면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었다. 밀린 월세도 갚고 반지하에서 나올 수도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지 않아도 되는 삶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돌려줘야 한다. 아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그녀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도로 건너편 편의점 간판 아래에 서 있는 한 남자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캐리어를 향한 시선이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등골이 서늘해졌다. 아름은 캐리어를 꼭 끌어안았다. 갑자기 이 물건이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라 위험한 짐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돈을 갖고 있든 돌려주든 어쨌든 빨리 움직여야 했다. 휴대전화를 꺼내 강지훈의 회사 번호를 검색하려 했지만 화면은 켜지지 않았다. 배터리는 이미 바닥이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생각할 시간은 많지 않았다. 아름은 결심했다. 이 캐리어를 직접 돌려주기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신고하는 것보다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평생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선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다. 빗속에서 몇 번이나 지나치던 택시 한 대가 마침내 멈춰 섰다. 뒷좌석에 캐리어를 싣는 순간 아름은 다시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아까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다. 택시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흘러갔다. 네온사인과 빗물이 뒤섞여 흐릿한 풍경을 만들고 있었다. 아름은 캐리어 위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속에서는 여전히 두 개의 감정이 싸우고 있었다. 희망과 두려움, 욕망과 양심.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밤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캐리어 하나가 한 사람의 신념을 시험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을 깨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서울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한아름의 인생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의 빗소리는 택시 안에서도 또렷하게 들렸다. 와이퍼가 일정한 리듬으로 유리창을 쓸어내릴 때마다 한아름의 심장은 그 소리에 맞춰 불안하게 뛰었다. 뒷좌석에 놓인 은색 캐리어는 여전히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선택을 재촉하듯 아니면 시험하듯 말없이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어디로 가세요? 택시 기사의 질문에 아름은 잠시 머뭇거렸다. 재원그룹 본사 주소를 말하는 순간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떨릴까 봐 걱정되었다. 하지만 결국 낮게 숨을 고른 뒤 주소를 말했다. 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한번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움직이자 아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남의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 제가 할 길에 바빴다. 누군가는 우산을 쓴 채 빠르게 걷고 있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붙잡고 통화에 열중했다. 이 도시에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손을 내려 캐리어 손잡이를 꼭 잡았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다. 혹시라도 이 택시가 사고를 내면 어쩌지? 누군가 갑자기 차 문을 열고 캐리어를 빼앗아가면 어쩌지? 온갖 불안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때마다 아름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이미 결정한 일이다. 끝까지 가야 한다. 택시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를 벗어나 조금 더 넓은 대로로 들어섰다. 빗줄기는 더 굵어졌고 도로 위의 불빛은 물결처럼 흔들렸다. 아름은 문득 아까 길가에서 느꼈던 시선을 떠올렸다. 편의점 앞에 서 있던 그 남자. 지금도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백미러를 다시 보았다. 택시 뒤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신호가 바뀌고 차선을 바꿔도 그 차는 여전히 뒤에 있었다. 아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기사님.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뒤에 있는 차 계속 따라오는 것 같지 않으세요? 기사는 잠시 백미러를 확인하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이 시간엔 다들 비슷한 길로 가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말은 오히려 그녀의 불안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 아름은 입술을 깨물었다. 혹시 자신이 감인 반응을 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캐리어를 노리는 사람이 있는 걸까? 차가 또 한 번 신호에 걸려 멈췄다. 그 순간 뒷차의 헤드라이트가 유난히 밝게 느껴졌다. 아름은 본능적으로 캐리어를 더 끌어안았다. 그 안에 든 돈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호가 바뀌자 택시는 다시 출발했다. 이번에는 기사에게 부탁해 일부러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좁은 길로 접어들자 뒤에 있던 차는 잠시 속도를 늦추더니 결국 다른 방향으로 사라졌다. 그제야 아름은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다. 손끝이 저릿할 정도로 긴장했던 몸이 조금 풀렸다.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그래요. 조심하는 게 나쁘진 않죠. 기사의 말에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찜찜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 이 캐리어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가치였고 누군가에게는 욕망의 대상이었다. 잠시 후 택시는 재원그룹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은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비에 젖은 외벽은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다. 아름은 요금을 치르고 차에서 내렸다. 빗물이 다시 그녀의 어깨를 적셨다. 건물 입구 앞에 서자 갑자기 현실감이 몰려왔다. 자신이 이런 곳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일까? 반지하 원룸에서 살아가는 아르바이트생이 이 거대한 기업의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조용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반짝였다. 아간 근무 중인 보안 요원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캐리어로 향했다. 아름은 숨을 고르고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옷차림은 젖은 점퍼와 낡은 운동화, 이곳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저 본실물을 전달하러 왔어요. 강지훈 대표님께. 보안 요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의심과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다. 대표님은 이미 퇴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에 개인적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건 절차상 어렵습니다. 아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기까지 와서 돌아가야 한다면 다시 그 불안한 밤길을 캐리어와 함께 나서야 한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중요한 물건이에요. 정말 꼭 전달해야 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보안 요원은 무전기로 어딘가에 연락을 취했다. 아름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수많은 생각을 했다. 만약 이곳에서도 거절당하면 경찰서로 가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이 돈을 둘러싼 모든 일이 더 복잡해질지도 모른다. 잠시 후 보안 요원은 그녀에게 로비 한쪽의 대기 공간을 가리켰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 앉았다. 캐리어는 여전히 그녀의 발 옆에 있었다. 로비의 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심장은 다시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유리문 너머로 또 다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아까 따라오던 검은 차가 떠올랐다. 아름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지만 로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다시 그녀를 휘감았다. 이 선택이 정말 옳은 걸까? 이곳에 온 것이 과연 안전한 일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동시에 되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아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늘 괜찮다고 말하던 그 미소. 그 미소를 떠올리자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어떤 선택을 하든 너는 너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고. 로비의 불빛 아래에서 그녀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곧 마주하게 될 사람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하지만 이 밤이 단순히 캐리어를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예감만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로비의 시계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한아름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의 박동처럼 무겁게 가슴을 두드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건물 내부는 조용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정제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은 이질적인 존재처럼 느껴졌다. 젖은 점퍼, 빗물에 얼룩진 운동화, 그리고 발밑에 놓인 은색 캐리어.
이 모든 것이 이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름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로비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매끈하게 넘긴 머리, 정돈된 걸음걸이.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아름에게 다가왔다. 한아름 씨 맞으시죠? 낯선 목소리였지만 말투는 정중했고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있었다.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표님께서 직접 뵙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는 재원그룹의 임원으로 보렸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따라 나섰다. 고급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문이 닫히고 조용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 안에서 아름은 차마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상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넓고 고요한 복도가 펼쳐졌다. 회의실처럼 보이는 유리벽 너머에는 현대적인 사무실이 있었고 정면 끝에는 무채색 톤의 문 하나가 있었다. 남자는 조용히 그 문을 열었다. 들어가세요.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남자는 뉴스에서 여러 번 보았던 인물, 바로 강지훈이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회색 정장에 검은 셔츠를 입고 두 손을 책상 위에 모아놓은 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차가웠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한아름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아름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 거대한 공간에서, 이 거대한 인물 앞에서 자신의 존재는 너무 작고 불안정했다. 제가 우연히 대표님의 가방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강남대로에서 그녀는 천천히 말을 잇기 시작했다. 도로에 떨어진 캐리어, 비 오는 밤, 뒤쫓아오던 사람들, 고장난 휴대전화,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곳까지 온 경위까지. 그녀는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저 사실만을 이야기하려 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았다.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고 손끝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정적은 마치 신문 같았다. 그리고 이 돈, 제가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다 있습니다. 아름은 캐리어의 지퍼를 열어 안을 보여주었다. 돈은 그대로였다. 깔끔하게 정렬된 현금 다발, 비닐에 쌓인 서류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책상 위로 밀어넣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시선이 약간 흔들렸다. 아주 미세한 동요였지만 분명히 존재했다. 그는 캐리어 안을 천천히 들여다보더니 다시 아름을 바라보았다. 왜 돌려주셨죠?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왜 이런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놓쳤느냐는, 왜 이 시대에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느냐는 그런 의심과 조롱이 섞인 질문이었다. 아름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망설임 없이 단단했다. 그건 제 것이 아니니까요. 짧지만 분명한 대답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놀랄 만큼 담담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지난 며칠 동안의 갈등과 고민, 불안과 결심이 모두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지훈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의자를 밀고 일어섰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뒷모습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 뒤에서 아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엔 많이 흔들렸어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고 저희는 정말 힘들거든요. 이 돈이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어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이 떠올랐어요.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강지훈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어깨 너머로 흐르는 공기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지금 세상에 그런 말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가 살짝 떨렸다. 적어도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중하게 인사한 그는 강지훈의 부하로 보렸다. 잘 다듬어진 말투와 단정한 인상. 그는 아름을 향해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다. 서민재입니다.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아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녀는 몰랐다. 바로 이 사람, 서민재가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순간이 단순한 캐리어 반환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회의실의 공기는 조용했지만 새로운 파장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한아름의 인생은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회의실을 나와 로비로 내려온 한아름은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고 건물 유리벽을 따라 흐르는 빗줄기가 그녀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닮아 있었다. 서민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아름은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다시 한번 자문하고 있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서민재는 조용한 어조로 말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친절했으며 시선 역시 따뜻했다. 강지훈의 차가운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 그의 말에 아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캐리어를 돌려준 일은 끝났지만 그 밤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를 따라오던 자동차, 로비에서 느꼈던 불안감, 그리고 강지훈의 냉정한 시선. 모든 것이 아직도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었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시다면 따뜻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오늘 같은 날엔 몸도 마음도 식기 쉬우니까요. 서민재의 제안은 뜻밖이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려왔고 아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이 밤에 집으로 돌아가도 어머니는 이미 잠들어 있을 것이고 자신은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할 테니까. 건물 2층 라운지 옆에 위치한 조용한 카페로 들어선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잔잔한 음악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아름은 따뜻한 허브차를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대표님은 평소에도 그렇게 날카로운 분이신가요? 서민재는 가볍게 웃었다. 지훈 대표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요? 아름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곧바로 질문을 후회했다. 그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고 굳이 알 필요도 없는 이야기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서민재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몇 년 전 지훈 대표의 친동생이 회사를 배신하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그 일로 인해 지훈 대표는 큰 상처를 입었죠. 가족도 믿을 수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하더군요. 아름은 말을 잃었다. 그제야 그녀는 강지훈이 얘 자신을 그렇게 의심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단지 돈을 돌려받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또 다른 배신의 시작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저는 그분이 결국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서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믿음, 지훈 대표에게도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을 통해서 그도 조금은 바뀔 수 있겠죠. 그의 말은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하지만 아름은 그 속에 숨은 뉘앙스를 완전히 읽어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고 있다는 안도감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아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그럼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 비에 대중교통은 너무 힘들 테니까요. 아름은 처음엔 사양했지만 민재의 거듭된 권유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직접 지하 주차장까지 그녀를 안내했고 고급 세단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다. 차량 내부는 따뜻했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오늘처럼 특별한 날엔 조금의 배려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민재의 말은 자연스러웠고 어딘가 설득력이 있었다. 아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창가에 고개를 기댔다.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빗방울은 차창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차가 마포구 쪽으로 향하던 중 아름은 문득 묻고 싶은 것이 떠올랐다. 서 이사님은 그날 밤 캐리어가 분실된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민재는 운전대를 잡은 채 웃음을 지으며 답했다. 지훈 대표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첫 번째로 연락이 오는 사람이니까요. 그의 말은 아무렇지 않게 들렸지만 아름은 어딘가 모르게 서늘함을 느꼈다. 그의 말투에는 빈틈이 없었고 감정의 기복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완벽했다. 차는 조용히 아름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녀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조심스럽게 내렸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민재의 마지막 말이 들려왔다. 한아름 씨, 앞으로도 지훈 대표님을 믿어주세요. 그는 아직 사람을 믿는 법을 배우는 중이니까요.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다. 민재의 말은 친절했고 따뜻했지만 그 속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느껴졌다. 그날 밤 아름은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이미 잠든 상태였고 그녀는 조용히 앉아 이불을 덮어주었다. 방 안은 습기와 함께 조용했다. 아름은 불을 끄고 자신도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민재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강지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이 과연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이야기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날 밤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나 감사의 인사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열리고 있었다. 마포의 오래된 반지하 방 안. 새벽은 유난히 고요했다. 가느다란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 틈을 스치며 흘러들었고 그 속에서 한아름은 이불을 덮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잠에 들 수 없었다. 강지훈의 회의실, 서민재의 따뜻한 말투, 그리고 캐리어 안에 있던 거대한 돈, 그 모든 기억이 꿈처럼 뒤섞여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내가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돈을 가져갔다면 어머니의 병원비는 해결됐을 것이다. 밀린 월세도 갚고 이 반지하 방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확실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단 한순간이라도 떳떳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면 자신은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이불을 걷고 조용히 일어났다. 어머니는 옆에서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름은 냉장고에서 물 한 컵을 꺼내 마시고 노트북을 켰다. 습기 찬 방 안에 컴퓨터 부팅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는 검색창에 재원그룹과 강지훈을 입력했다. 수많은 뉴스 기사와 인터뷰 영상들이 쏟아졌다. 그중 눈에 띄는 건 몇 년 전 대형 인수합병 사건이었다. 기사에는 친동생의 배신, 내부 문서 유출, 형제 간의 법정 공방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었다. 아름은 천천히 읽어나가며 강지훈이라는 인물의 차가운 태도 뒤에 숨겨진 과거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 사람도 상처가 있었구나. 그녀는 한 인터뷰 영상을 클릭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시절의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이유, 사람을 믿는다는 게 가능했습니까?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짧게 대답했다. 믿음은 사치죠. 특히 이 바닥에선. 아름은 모니터 앞에서 손을 모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차갑고 단정한 그의 얼굴에서
어딘가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닫고 잠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녀의 핸드폰에는 낯선 번호로부터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안녕하세요. 한아름 씨, 어제 잠시 인사드렸던 서민재입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다면 점심 식사나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아름은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짧게 답장을 보냈다. 네, 괜찮습니다. 오후 12시, 그녀는 홍대 입구 근처의 한 조용한 브런치 카페에서 민재를 다시 만났다. 그는 변함없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어제 이후로 생각이 많으셨을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네,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아름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캐리어를 주운 그날 밤부터 그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 단지 돈을 돌려준 것뿐인데 갑자기 이 거대한 기업의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지훈 대표님에 대해서도 조금 알게 됐어요.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그랬군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표정으로 아름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입 밖으로 꺼낸 말들에서 진심을 읽어내려는 듯 집중하고 있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당신과 같은 선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은 잠시 민재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은 여전히 따뜻했고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신경 써주시나요? 그녀는 결국 물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질문이었다. 자신 같은 사람에게 재원그룹의 임원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낯설고 의아한 일이었다.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금 우리 회사에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지훈 대표는 똑똑하고 냉철하지만 세상을 너무 차갑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그의 과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당신은 그가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름은 그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이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라니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민재의 시선은 흔들림 없었다. 혹시 생각 있으시면 재원그룹 사회공헌팀에서 함께 일해보는 건 어떠세요? 내부적으로도 그런 방향의 프로젝트를 확대하려 하고 있었고 당신이라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동시에 아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반응하고 있었다. 단지 돈을 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선택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 고민해 볼게요. 그녀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속단하고 쉽지 않았다. 자신의 삶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었기에 그녀는 천천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식사가 끝나고 카페를 나설 무렵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혹시 최근 며칠 사이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아름은 순간 멈칫했다. 그날 밤 캐리어를 주운 뒤에 검은색 승용차가 따라오는 느낌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유는 특별히 혹시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바로 연락 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일은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민재는 진지한 표정으로 명함을 건넸다. 아름은 그 명함을 받아들며 그의 말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아름은 다시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다. 식사 준비를 하고 약을 챙기고 익숙한 일상을 반복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서민재의 말, 그 조용한 경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 사건의 실체. 한아름은 이제 알기 시작했다. 이 모든 일이 단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그녀는 이야기의 깊은 곳으로 더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아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새벽부터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희미하게 방 안을 밝히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고 긴장되어 있었다. 어제 민재와의 만남 이후로 그녀는 강지훈과 자신이 마주하게 될 순간을 계속 떠올렸다. 캐리어를 돌려준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과 동시에 이제 이 일은 단순한 반환 사건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름은 아침 일정을 마치고 캐리어를 가지고 다시 재원그룹 본사로 향했다. 오늘은 강지훈과 단둘이 만날 예정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와 달리 긴장감이 더욱 짙게 느껴졌다. 보안 요원들의 시선이 이전보다 날카롭게 느껴졌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상층에 도착했을 때 김복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조용하고 정갈했지만 그 속에서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회의실 문 앞에 선 순간 아름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문 너머에서는 낮은 목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다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다. 내부에는 강지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서류와 노트북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아름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냉정함과 유심이 남아 있었다. 한아름 씨, 앉으세요. 아름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손은 캐리어 손잡이를 꼭 잡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긴장 이상의 불안이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단순한 반환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지훈과의 신뢰를 시험받는 자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강지훈은 잠시 말없이 책상 위에 서류를 넘겼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했지만 눈빛 한 구석에는 묘한 동요가 보였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름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다. 단순히 돈을 돌려주기로 결정했죠. 한 번이라도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우리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결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질문은 단순히 의심을 넘어서 그녀의 가치관과 선택을 평가하는 듯했다. 생각은 했지만 결국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돈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고 특히 저희 어머니가 필요로 하시는 것이라면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지호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회의실 안을 걸으며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아름은 숨을 죽이고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당신의 결정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은 쉽게 믿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을 주는 순간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아름은 순간 놀랐다. 평생 경험해본 적 없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평가였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가른 자신이 진심으로 옳은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강지훈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지훈은 다시 의자에 앉아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캐리어 쪽으로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 안에 든 돈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오늘 이 결정을 통해 보여준 태도와 진심은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름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말투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인정과 존중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셔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서민재가 들어왔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 대표님께서 한아름 씨를 보며 이런 결정을 내리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의 일은 앞으로 많은 일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름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은 단순히 친절하게 보였지만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한 계산과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사건의 진짜 의미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강지우는 캐리어를 향해 다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이제는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앞으로 이 회사에서 당신과 관련된 일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두죠.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업무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신념과 판단, 그리고 선택을 보는 시험입니다. 아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그 시험을 두려워하기보다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었을 때와 달리 이제 그녀는 훨씬 더 큰 책임과 도전을 마주하게 될 터였다. 그날 오후 아름은 캐리어를 다시 집으로 가져왔다. 방 안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눈을 뜨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하며 속삭였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괜찮아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선택은 이제 단순히 캐리어를 돌려준 것 이상의 의미가 되었고 앞으로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다. 밤이 되자 한아름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늘 강지훈과 나눈 대화, 서민재의 경고,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일들이 교차하며 떠올랐다. 단순한 반환 사건이 이렇게 복잡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그녀의 삶에 파고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단순히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반드시 그녀를 인정할 거라고 믿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이미 그녀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 큰 변화와 도전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한아름은 알았다. 이 밤 이후 단순한 용기와 정직이 그녀에게 가져올 파급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에서 출발한 이야기가 이제는 사람의 마음과 신뢰, 그리고 삶의 방향까지 바꿀 거대한 서사로 나아가고 있음을. 그날 저녁, 한아름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심하게 기침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몸은 한층 더 쇠약해진 듯 보였다. 아름은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하고 락을 챙기며 곁에 앉았다. 한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강지훈과의 회의, 서민재와의 대화, 그리고 캐리어 사건이 뒤엉켜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처리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뜨더니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소보다 더 약하고 힘겨운 듯했다. 그녀의 호흡은 점점 느려지고 가슴 위로 얇은 숨결이 스며들었다. 아름은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내심 두려움이 엄습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어 어머니의 기록과 약들을 확인했다. 갑자기 눈에 띄는 편지가 하나 있었다. 봉투에 적힌 글씨는 어머니의 친숙한 손글씨였다. 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한아름에게, 내 사랑하는 딸, 내가 쓰는 글이 너에게 무슨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에게 남기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긴 것은 많지 않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것은 너를 믿고 너의 마음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돈이 많든 적든 세상이 험하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다. 내 딸, 나는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할 거라고 믿는다. 아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그녀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여전히 존재했다.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이제야 명확하게 인식했고
앞으로 그녀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채웠다. 그녀는 단순히 캐리어를 돌려주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건강과 자신의 삶을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름은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눈물을 훔쳤다. 눈물 속에는 안도와 감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책임과 두려움이 모두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지키고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겠다고. 그 다음 날, 아름은 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치료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병원 복도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긴장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의사는 그녀에게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며 약간의 안심을 주었지만 동시에 꾸준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름은 모든 내용을 주위에 깊게 기록하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병원 일정을 마친 뒤 아름은 재원그룹 본사로 다시 향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캐리어를 반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민재에게 어머니의 상황을 보고하고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 맡게 될 일과 역할에 대해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전과 달리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선택의 결과를 책임질 위치에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강지훈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민재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고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아름 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와 치료 계획, 앞으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했다. 그녀의 설명은 차분했고 구체적이었다. 강지훈과 민재는 그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며 필요한 질문을 던졌다. 아름은 모든 질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강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다. 한아름 씨,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것은 단순히 돈을 돌려준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군요. 앞으로 회사에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당신의 판단을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아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동시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녀의 선택은 단순히 과거의 행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과 어머니의 건강, 그리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그녀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름은 어머니 곁에 앉아 다시 한 번 편지를 읽었다. 그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으로 약속했다. 어머니, 제가 모든 것을 지켜낼게요.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길을 만들어갈게요. 창밖에는 여전히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빗방울 소리가 차분하게 방 안을 감쌌다. 한아름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앞으로 다가올 삶의 도전과 책임을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단순한 캐리어 반환 사건이 이제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깨달으면서 그녀는 내일을 향한 한 걸음을 조용히 내디뎠다. 그 다음 날 아침, 한아름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다. 어머니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어제 회의에서 느꼈던 책임감과 결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돈을 돌려준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강지훈과 회사가 주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해야 했다. 아름은 집을 나서기 전 캐리어를 점검했다. 이제 캐리어는 더 이상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증거이자 앞으로 책임져야 할 삶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녀는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들고 재원그룹 본사로 향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보안 요원들은 어제와 다르게 조금 더 긴장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름은 가볍게 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지난 며칠간의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캐리어를 주운 순간부터 강지훈과 마주친 일, 민재와의 대화, 그리고 어머니의 건강 문제까지 모든 사건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고 이제 그녀의 선택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깨닫고 있었다.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강지훈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책상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이전과 달리 표정에는 부드러운 기운이 섞여 있었다. 민재도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의 시선은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아름은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고 두 사람의 시선을 마주했다. 한아름 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당신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강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아니라 회사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름은 긴장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렘을 느꼈다. 그녀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 이제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강지훈은 프로젝트의 목표와 방향성을 설명했고 민재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아름은 메모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냈다. 그녀의 진심과 열정은 두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고 강지훈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의견을 수용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재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한아름 씨, 오늘 보여준 태도와 준비성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임해주신다면 프로젝트가 훨씬 더 성공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아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책임과 신뢰가 뒤따르는 위치에 섰다는 사실을 실감하며 동시에 자신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인식했다. 그날 오후, 아름은 첫 번째 현장 방문을 위해 서울 외곽에 있는 어린이 복지시설로 향했다. 시설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고 그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깊은 감정을 느꼈다. 이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점점 잃어가는 듯했지만 아름의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미소를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원그룹 사회공헌팀에서 왔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할 한아름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첫 만남을 시작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그녀의 친근한 태도와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날 하루, 아름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다. 아이들의 작은 웃음과 반응 하나하나가 그녀에게 큰 보람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선택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단순히 회사의 지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올바른 길이니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아름은 어머니에게 오늘 하루를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아, 내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구나. 어머니는 믿는다. 어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밤이 되자 아름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그 속에서 자신의 작은 발걸음이 점점 의미 있는 길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단순히 캐리어를 돌려주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단순히 자신만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선택과 책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심과 확신이 솟아올랐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겠다는 결심이었다. 한아름은 다시 한번 캐리어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녀의 신념과 선택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고 앞으로 이어질 삶의 길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도전과 기회에 맞설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자신이 믿는 올바른 선택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오후, 한아름은 재원그룹에서 주최하는 사회공헌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홍대 입구 근처로 향했다. 거리는 여전히 비가 내린 흔적이 남아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아침부터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오늘의 행사는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류 및 봉사 프로그램이었고 그녀는 팀을 이끄는 책임자로서 준비와 진행을 모두 맡게 되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미 여러 봉사자와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어린이들은 색색의 조끼를 입고 서로 장난치며 긴장과 설렘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학부모들은 조용히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사가 시작되길 기다렸다. 한아름은 참가자들을 향해 밝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원그룹 사회공헌팀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맡은 한아름입니다. 오늘 함께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봅시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와 따뜻한 태도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과 손을 잡고 간단한 소개와 게임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어린이들의 작은 웃음소리가 행사장을 채우자 한아름은 깊은 보람을 느꼈다. 한편 강지우는 행사장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늘 그렇듯 차갑고 냉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시선을 한아름에게 고정한 채 아이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성공적인 사회공헌 행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아름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면과 책임감,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진심을 보고 있었다. 민재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으면서 그녀의 진행을 돕고 있었다. 그는 필요할 때만 말을 건네며 한아름이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아름은 민재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능력을 점점 발휘했다. 그녀의 리더십과 진정성은 행사장을 점점 밝고 활기찬 분위기로 만들어갔다. 행사가 한창 진행되는 동안 한아름은 한 아이가 조용히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아이는 부모와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는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같이 그림 그릴래요? 오늘은 우리 함께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이의 눈이 잠시 커지더니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아름은 아이에게 그림 도구를 건네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아이는 점점 마음을 열었고 그녀의 친절과 진심의 웃음을 보였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지우는 입가에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평소 그의 냉정한 얼굴에서는 보기 힘든 작은 변화였다. 행사가 끝날 무렵 한아름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공연을 진행하며 그동안 배운 것들을 공유하도록 했다. 아이들은 자신이 만든 그림과 이야기를 발표했고 서로 박수를 치며 격려했다. 한아름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깨달았다. 단순히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행사 후 강지우는 한아름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존중과 인정이 담겨 있었다.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돈을 돌려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선택과 행동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지 생각하게 되네요. 한아름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인정과 평가가 그녀에게 예상치 못한 힘이 되었고 동시에 앞으로의 책임감과 기대를 실감하게 했다. 민재도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한아름 씨, 오늘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프로젝트는 더욱 성공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당신의 진심과 책임감이 팀과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아름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곁에 앉았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더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속으로 다짐했다. 어머니, 제가 오늘 하루를 잘 마쳤어요. 앞으로도 어머니를 지키면서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한아름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과 자신감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단순한 캐리어 반환 사건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더 큰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녀는 강지훈과 민재,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아름은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변화를 기대하며 내일을 향한 한 걸음을 조용히 내디뎠다. 서울의 밤은 조용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비는 그치고 젖은 도로 위에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반사되었다. 한아름은 창가에 앉아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있었다.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사회공헌 행사, 강지훈과 민재의 평가,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가져온 작은 변화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렸다. 며칠 전 강남대로에서 캐리어를 주운 순간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사건을 넘어 그녀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는 서사가 되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단순한 올바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신뢰를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다. 서울의 밤거리는 한층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늘 행사에서 만난 아이들의 웃음,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 그리고 그녀가 아이들의 작은 성취를 칭찬하며 느낀 보람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한아름은 자신이 단순히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아이들 역시 그녀에게 새로운 힘과 의미를 주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울의 불빛과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과 그 결과를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단순히 옳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집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다. 한아름은 조용히 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겠다. 어머니를 지키면서 동시에 내가 믿는 길을 걸어가겠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책임감과 결의가 단단히 자리 잡았다. 그날 밤, 한아름은 창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물결처럼 반짝이며 자신의 미래를 비추는 듯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지난 며칠간의 사건을 되짚었다. 캐리어를 돌려주기로 한 결정, 강지훈과의 만남, 민재와의 대화, 그리고 사회공헌 행사에서 느낀 보람과 책임감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그녀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올바른 선택과 진심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향력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고 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단순한 사건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사람들의 신뢰와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한아름은 조용히 일어나 캐리어를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선택을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고 앞으로의 삶과 책임을 떠받치는 힘이 되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도전이 와도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며 자신의 길을 지켜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교훈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믿었다. 며칠 뒤
재원그룹에서는 한아름의 제안과 계획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팀을 이끌며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고 프로그램의 실행과 피드백을 관리했다. 그녀의 진심과 리더십은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신뢰를 얻었고, 강지훈 역시 그녀를 주목하며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평소 차가운 그의 얼굴에서 이제는 존중과 인정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한아름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단순한 도덕적 판단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실감했다. 아이들의 작은 웃음과 성취, 학부모들의 감사한 눈빛, 팀원들의 신뢰와 협력은 그녀에게 큰 보람과 힘을 주었다. 단순히 캐리어를 돌려주면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큰 서사가 되어 그녀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고 있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한아름은 어머니의 곁에 앉아 오늘 하루를 조용히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안정된 호흡으로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아름은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올바른 선택을 이어가면서 어머니를 지키고 내가 믿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그 순간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그리고 미래의 자신을 연결하는 한 줄기 빛을 느꼈다. 단순한 선택이 가져온 변화, 진심이 만들어낸 신뢰와 영향력,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책임과 도전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아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이 만들어갈 삶과 그 안에서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을 조용히 기대하며 서울의 밤속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렇게 한아름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맞이했다. 캐리어를 돌려주는 선택으로 시작된 사건은 이제 그녀의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올바른 선택과 진심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 책임, 그리고 희망과 성장은 한아름의 손안에 있었고, 그녀는 그 길 위에서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